안녕하세요. 최지민 박사의 통계TV 최지민입니다. 오늘은 지난 영상에 이어서 통계학에서 많이 등장하는 기본 용어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통계적 관심의 대상이 되는 모든 개체를 모아놓은 것을 우리는 모집단이라고 합니다. 다음 대선 때 누가 대통령이 될 것인가가 궁금하면 유권자 전체가 바로 모집단이 되는 거죠. 기초통계학 수강 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의 만족도를 조사할 경우 수강생 전원이 모집단이 되고요. 그리고 백화점에 등록된 회원들의 연간 소비액이 궁금할 때 역시 등록된 회원 고객들 전체가 바로 모집단이 됩니다. 이러한 모집단의 특성을 나타내는 모평균이나 모비율, 모분산과 같이 알려지지 않은 상수를 우리는 모수라고 합니다. 전수조사를 통해서 모수를 알 수 있지만 전수조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비표집 오차의 개입으로 모집단 전체를 조사하는 전수조사보다 모집단을 잘 대표하는 표본을 뽑아서 조사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준다는 많은 연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집단 전체를 조사하는 것은 시간, 비용, 조사원의 노력 측면에서 비효율적이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모집단을 잘 대표할 수 있는 표본을 뽑아서 모수를 추정하게 됩니다.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으로는 관찰과 실험에 의한 자료 수집이 있습니다. 흡연과 폐암의 연관성처럼 관찰에만 의존해야 하는 그러한 자료가 있고요. 또 세탁물의 온도가 때가 빠지는 정도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 그런 비교 실험을 할 때 우리는 실험을 통해서 자료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어떤 집단이나 상황에 개입하지 않고 그대로 기술하는 것을 우리는 관찰에 의한 자료 수집이라고 하고요. 연구 대상에 처리를 가함으로써 그 처리에 의한 결과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것을 우리는 실험에 의한 자료 수집이라고 합니다. 실험은 절대 실험과 상대 실험으로 나뉘는데 주로 현실에서 우리가 하는 것은 비교 실험, 상대 실험에 해당합니다. 대상이 되는 개체에 처리를 가한 뒤에 결과를 관찰함으로써 시간적으로 선행하는 처리에 의해서 결과가 도출된다는 그러한 원인과 결과, 인과관계를 밝힐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최초의 임상시험인 괴혈병과 감귤 주스에 대한 임상시험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7세기 초 영국 해군이 실험을 한 결과입니다. 이상하게도 배에서 괴혈병에 걸려서 사망하는 선원들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되자 왜 그런지 의문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문제의식이 제기됐고요. 배 안에서 귀족들은 신선한 과일을 먹을 수 있었지만 일반 선원들은 그렇지 못하다는 점에 착안을 해서 4척의 배 중에서 한 척의 선원에게만 매일 감귤 주스를, 나머지 3척의 선원에게는 감귤 주스를 주지 않는 대조군을 만들어서 임상시험을 한 결과입니다. 감귤 주스를 복용한 한 척의 배에서만 괴혈병이 발생하지 않아서 이로 인해 괴혈병과 감귤 주스의 관련성을 입증한 최초의 임상시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실험에 혼돈인자, 교란인자가 끼어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이어트 약 A와 B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다이어트 약 A를 복용했을 때 평균 체중 감소량이 10kg였는데 다이어트 약 B를 복용했을 때는 평균 체중 감소량이 3kg이었다면 다이어트 약 A가 B보다 체중 감소량이 더 크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실제로 들여다보니 A약을 복용한 군에서는 기저 체중이 100kg이었던 반면 B약을 복용한 사람들은 원래 체중이 60kg이었다. 그렇다면 뺄 수 있는 몸무게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또 A약을 복용한 사람들은
약을 복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운동과 식이요법을 병행을 했는데 B약을 복용한 사람들은 그렇지 못했다면 이 역시 체중 감소에 영향을 끼치는 교란인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란인자란 XY 간의 연관성을 보고자 할 때 Y에 영향을 끼치면서 동시에 집단 간에 차이가 있는 그러한 인자들, 그래서 결과에 혼란을 가중시키는 인자를 뜻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교란인자를 사전에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무작위 배정을 통해서 제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임상시험에서 랜더마이제이션, 무작위 배정을 통해서 환자를 실험군과 대조군에 배정한 다음 그렇게 임상시험을 실시하는 것이죠. 그 밖에도 제한이나 짝짓기 등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교란 요인이라고 파악이 되면 포함 기준과 제외 기준을 통해서 환자를 미리 선정할 때부터 제외시키는 방법이 바로 제한이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 남녀에 따라서 아주 값이 차이가 많이 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한다면 남자 한 명에 여자 한 명 이런 식으로 미리부터 매칭을 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할 경우에 매칭을 시킨 변수, 성별에 대한 결과는 알 수 없다는 아주 큰 한계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료를 수집할 때 관찰을 통해서 자료를 수집했다면 그 결과는 상관성, 연관성, association, non-causal relationship에 국한해서 해석을 하셔야 합니다. 빨리 먹는 사람이 살이 찐다. 들어보셨습니까? 실험을 하지 않은 이상 빨리 먹는 사람들이 보통 살이 찌는 경향이 있고 살이 찐 사람들이 주로 음식을 또 빨리 섭취하는 경향이 있더라 하는 것을 알아낸 것이지 빨리 먹는 그 자체가 살을 찌는 원인이라고 밝혀낸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자료 수집의 방법에 입각해서 자료를 정확히 해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실험의 경우 어떤 처리를 가한 뒤에 시간적으로 선행하는 이 변수가 결과 변수에 영향을 끼친다고 파악할 수 있다면 우리는 실험에 의한 자료로부터 원인과 결과 관계, causal relationship, 인과관계를 밝힐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들 그 담백 가게 보면 그 폐암의 원인이 된다는 경고 문구 보신 적 있으실 텐데 사람을 대상으로 흡연군, 비흡연군으로 구분하여 폐암에 걸리는지를 추적 관찰하는 것은 윤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많은 누적된 후향적 연구들을 통해서 간접적 인과관계를 밝히기도 합니다.